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JPA N+1 문제 탐구하기입니다. 저번 시간에 JPA 로딩 전략이랑 N+1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API 테스트를 해보면서 N+1 발생 상황에 대해서 봤어요. 오늘은 N+1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 패치 조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패치 조인이 뭐냐? 패치 조인은 연관된 엔티티나 컬렉션을 한 번에 쿼리로 함께 조회하는 JPQL의 기능이에요. SQL 조인의 종류는 아니고요. JPQL에서 성능 최적화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조인과 달리 연관된 엔티티를 즉시 로딩하여서 이 영속성 컨텍스트에 함께 저장해요. 그런데 그 엔티티를 즉시 로딩한다면요? 이걸 로딩이랑 뭐가 다른지 의문이 들어요. 자, 뭐가 다를까요? 저희는 레이지 로딩 플러스 패치 조인을 사용한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엔티티의 기본적인 로딩 전략은 레이지 로딩이지만 특정 상황에서만 즉시 로딩으로 최적화된 SQL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연관된 엔티티를 즉시 로딩하는 이 패치 조인의 동작 원리는 어떻게 될까요? 총 4가지로 단계를 나눴어요. 자, 우선 JPQL을 SQL로 변환할 때 조인 구문을 생성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쿼리로 연관된 데이터를 모두 조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조회한 결과를 엔티티로 매핑을 하여서 영속성 컨텍스트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그 엔티티들에 대한 조회가 일어나면요, DB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영속성 컨텍스트의 캐시에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패치 조인의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너 조인 패치, 두 번째로 레프트 조인 패치, 세 번째로 라이트 조인 패치, 네 번째로 풀아우터 조인 패치입니다. 자, 근데 JPA 표준에서 지원하는 조인 패치는요, 이너 조인 패치랑 레프트 조인 패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2개만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로 이너 조인 패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쿼리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JPQL을 작성할 때 조인 패치를 사용해 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레벨에서 중첩된 조인 패치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로 같은 레벨에서 중첩된 조인 패치는 사용이 불가능해요. 멀티플 백 패치 익셉션이 발생하는데요. 이 오류 발생하는 것도 이따가 테스트할 때 볼게요. 서로 같은 레벨이라는 것은요, 멤버 엔티티에서 원투매니로 연결된 엔티티 투두랑 코멘트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2개는 같은 레벨인 거고요. 이걸 중첩 조인 패치를 하면요,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서로 다른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멤버에 원투매니로 투두가 있고요. 또 투두에 원투매니로 투두 커멘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중첩으로 조인 패치하는 게 가능하다, 이거입니다. 여기서 더 깊은 중첩도 가능해요. 네, 근데 이너 조인 패치는 연관된 엔티티의 값이 없으면, 그러니까 원투매니에서 매니 쪽의 값이 없으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너 조인이니까 2개의 테이블에 모두 겹쳐야지 조회가 되겠죠. 원 쪽에만 데이터가 있고 매니 쪽에 데이터가 없어도 그 정보를 가져와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레프트 조인 패치입니다. 레프트 조인 패치는 이 아래와 같이 조인 패치 앞에 레프트를 붙여주면 돼요. 이거는 긴 설명 없이 바로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DB 상황은 이렇습니다. 멤버에는 테스트 1, 테스트 2, 테스트 3가 있고요. 테스트 1과 2는 각각 투두 3개씩을 가지고 있어요. 테스트 3는 투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테스트를 해볼게요. 테스트 해볼 건 뭐냐면, 우선 N+1 문제를 패치 조인으로 해결해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너 조인과 레프트 조인을 비교해 볼 겁니다. 네, 그래서 테스트용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런 식으로 N+1 문제가 발생하도록 테스트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 위에는 이제 N+1 문제가 발생하는 API를 만들어 놨고요. 그 아래에는 패치 조인으로 N+1 문제를 해결하는 메서드인데, 보시면은 디스틴트가 없는 것, 디스틴트 키워드가 없는 것과 디스틴트 키워드가 있는 것, 그리고 레프트 조인 패치를 비교하고 있죠. 자, 디스틴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비교하는 이유가, 원래 디스틴트 키워드를 붙여주지 않으면 중복을 필터링하지 않아서 중복된 엔티티 필드들이 나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공식 문서를 찾아보니까 하이버네이트 6.0 버전 이상부터는 엔티티 중복을 제거하기
하기 위해서 디스틴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하이버네이트가 항상 중복을 필터링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하이버네이트 ORM 6부터는요, 디스틴트가 항상 SQL 쿼리에 전달된다고 공식 문서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시키고 스웨거에 접속을 해서 우선 이 패치 조인을 적용하지 않은 API, 그러니까 n+1 문제가 발생하는 API를 호출을 해보면요. 호출을 해보고 로그를 확인해 보면요. 이런 식으로 멤버를 한번 조회하고 현재 멤버의 수가 3명이니까 각각 3개의 쿼리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패치 조인을 적용한 API를 날려보면요. 이런 식으로 디스틴트가 없어도 한 번의 쿼리로 멤버를 모두 가져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원래 하이버네이트 6.0 버전 아래였다면 디스틴트 키워드가 없으면은 총 투두의 수만큼, 그러니까 총 투두가 6개니까 리스트의 사이즈가 6이었어야 하지만 현재는 디스틴트가 없어도 자동으로 하이버네이트에서 디스틴트를 붙여주기 때문에 리스트 사이즈가 2인 것을 볼 수 있죠. 디스틴트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쿼리로 연관된 엔티티를 다 가져왔고요. 리스트의 사이즈는 마찬가지로 2입니다. 네, 그 아래에는요, 레프트 조인 패치인데요. 위에는 이너 조인 패치였고 지금은 레프트 조인 패치인데요. 레프트 조인 패치는요, 이런 식으로 레프트 조인이 날아가고요. 이렇게 리스트 사이즈가 3인 걸 볼 수 있고 투두를 가지고 있지 않은 테스트 3에 대해서도 조회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레프트 조인은 하위 엔티티의 값이 없더라도 조회가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다시 PPT로 넘어와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n+1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패치 조인인데, 이 패치 조인은 하나의 쿼리를 날려서 연관된 엔티티를 즉시 로딩시키는 방법이고, 이 패치 조인에는 이널 조인 패치, 레프트 조인 패치가 있는데, 이널 조인은 부모 엔티티와 자식 엔티티 모두 존재를 해야지 값을 가져오는 거고요. 레프트 조인은 부모 엔티티가 자식 엔티티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부모 엔티티의 값을 가져오는 조인입니다. 그리고 하이버네이트 6.0 버전 이상부터는 자동으로 중복을 필터링 해주기 때문에 디스틴트 키워드는 필요 없어진 거죠. 좋아요. 근데 이 패치 조인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같은 레벨에서 컬렉션 둘 이상의 패치 조인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페이지네이션 적용 시 메모리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페이지네이션과 패치 조인을 그냥 사용하면 의미가 없죠. 메모리에 데이터가 다 적재되기 때문에 성능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두 개의 한계를 한번 돌파해 볼 거예요. 우선 같은 레벨에서 컬렉션 둘 이상의 패치 조인이 불가하다는 한계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런 경우이겠죠. 멤버가 투두랑 커멘트를 원투매니로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쿼리에서 여러 컬렉션을 패치 조인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멀티플 백 패치 익셉션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쿼리를 분리해주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쿼리를 분리해주면요, 같은 레벨이더라도 가져올 수 있겠죠. 멤버랑 투두를 먼저 찾고 그 찾은 멤버 아이디로 멤버랑 커멘트를 찾는 방식입니다. 네,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 하나와 어레이 리스트로 되어 있는 원투매니 객체를 해시셋으로 바꿔주는 건데요. 이걸로 어떻게 해결이 되냐? 우선 어레이 리스트와 해시셋의 기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리스트는요, 삽입 순서를 유지해서 삽입하지만요, 해시셋은 순서를 보장하지 않고요. 리스트는 중복을 허용하지만 해시셋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요. 리스트는 요소에 접근을 할 때 인덱스를 통해서 접근을 하지만 셋은 equals나 해시코드를 기반으로 접근을 하고요. 리스트는 하이버네이트 에서 백 컬렉션으로 구분이 되지만요, 해시셋은 셋 컬렉션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어레이 리스트는 왜 멀티플 백 패치 익셉션이 발생할까요? 바로 리스트는 중복이 허용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두 개의 백, 그러니까 리스트를 동시에 패치 조인을 하면요, 하이버네이트는 카티션 곱으로 인한 메모리 폭증과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멀티플 백 패치 익셉션을 발생시키지만 이 셋을 사용하면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해시셋을 사용하는 것보다 리스트를 사용하는 게 성능이 더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영상으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는 배치 사이즈를 조정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다룰게요. 지금까지 같은 레벨에서 컬렉션 둘 이상에 대한 패치 조인의 한계를 다뤘는데요. 다음으로는 페이지 네이션에 관한 한계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페이징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에러가 뜨게 되는데요. 이 에러는 페이징이 적용되지 않고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데이터를 메모리에 올려두고 사용한다는 에러예요. 그러니까 페이징이 전혀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데이터 전체를 가져오기 때문에 성능상 큰 이슈가 되고요. 이를 메모리에 올려두고 페이징을 하니까 성능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무서운 동작이 단순한 이런 경고만 띄워주고 그냥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 무서운 동작이 단순히 실행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YML 파일에서 설정을 이렇게 그러니까 fail on pagination over collection 패치를 true로 해주면 아래와 같이 실행되지 않고 에러가 뜨게 돼요. 런타임 에러가 뜨게 돼요. 예상치 못한 성능 이슈를 막을 수 있겠죠. 그럼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하냐? 바로 이것도 이렇게 커리를 분리해주면 됩니다. 멤버 아이디만으로 페이징을 조회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로 패치 조인을 해서 투두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류 없이 잘 작동이 됩니다. 이 부분도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 같은 레벨에서의 중첩 패치 조인 먼저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이 API에서 사용되는 패치 조인 커리를 보면요. 같은 레벨에서의 컬렉션을 패치 조인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멀티플 백 패치 익셉션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래서 API를 찔러 보면요. 이렇게 예외가 발생하게 됩니다. 멀티플 백 익셉션이 발생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커리를 분리해줬어요. 멤버로 투두를 찾고요. 또 해당 멤버 아이디로 커멘트를 찾는 커리입니다. 이 커리를 사용한 API도 찔러보면은 찌르고 로그를 확인해 보면요. 멀티플 백 패치 익셉션이 발생하지 않고요. 네, 이렇게 불리한 쿼리 두 개가 잘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다음으로는 페이징 API 테스트인데요. 첫 번째로 잘못된 방법으로 페이징을 해봤어요. 그냥 바로 레프트 조인 패치를 사용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거 서비스단을 보면은 10개를 조회하려고 하죠. 하지만 이 API를 찌르고 로그를 확인해 보면요. 로그를 확인해보면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SQL문은 날아가는 걸 볼 수 있죠. 네, 이런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데 YML 파일에서 해당 설정을 true로 변경해주고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실행시켜서 다시 해당 API를 호출시켜 보면은 이번에는 아예 쿼리도 나가지 않고 에러 처리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걸 또 쿼리를 분리해서 해결을 해보면요. 멤버 아이디를 우선 페이징으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징으로 가져온 아이디에 대해서만 레프트 조인 패치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도 실행을 해보면요. 실행을 하고 로그를 확인해 보면요. 에러가 뜨지 않고 불리한 SQL문 총 2개가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쿼리 분리를 하는 것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배치 사이즈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패치 조인은 n+1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요. 가져온 엔티티는 영속성 컨텍스트에 의해서 관리가 됩니다. 하지만 페이징 이슈와 카티션 곱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패치 조인을 언제 사용하면 좋냐? 첫 번째로 n+1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멤버, 투두처럼 지연 로딩된 연간 엔티티를 화면에 출력하거나 비즈니스 로직에서 한 번에 모두 꺼내 써야 할 때 반복 쿼리 없이 단일 SQL로 연간 데이터를 한 번에 조회하면 DB 부하를 줄일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조회 후 엔티티 상태를 변경, 저장해야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댓글 내용 수정 같이 조회한 연간 엔티티를 수정해서 커밋 시점에 자동 반영을 해야 할 때 패치 조인으로 불러온 엔티티는 영속성 컨텍스트에 올라와 있으니까 더티 체킹이 작동해요. 네, 세 번째로 클라이언트 옵션에 따라 동적 로딩이 필요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세 보기와 목록 보기 같이 분기적으로 조회를 해야 할 때 JPQL에서 조인 패치를 추가하거나 뺄 수 있어서 불필요한 조인을 피하면서 API 응답을 최적화할 수 있어요. 네 번째로는 결과 건수가 많지 않고 컬렉션 폭발의 위험이 낮을 때입니다. 1대1 또는 N대1 관계이거나 1대 N 관계라도 평균 자식수가 적어서 조인 결과가 급증할 일이 없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메모리 성능 부담 없이 안전하게 한 번에 로드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컬렉션 플러스 페이징, 다중 컬렉션 동시 패치 조인, 대용량 데이터 한 번의 조회 가치, 부하가 크거나 페이지네이션이 왜곡되는 상황에서는 다른 전략을 고려해야겠죠.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배치 사이즈 아니면 DTO 프로젝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DTO 프로젝션일 것 같은데 아무튼 예.